안녕하십니까, 장감독입니다. 보통 분들이 그 가상 사운드의 설정법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뭐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테스트 끝에 알아낸 설정법이고, 저도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이런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됐나 확인하려고 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몰라요. 그리고 안 가르쳐 줍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 그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컴퓨터를 사면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이 소리 제어판을 활용하는 법, 이거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소리 제어판이 어디 있는지는 대부분 분들이 이것마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윈도우 10 기준으로 여기 검색에 제어판을 한글로 치십시오. 제만 쳐도 이렇게 제어판이 뜹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어판 앱을 여시면 돼요. 저는 이 앱 자체를 요걸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서요. 이렇게 밖에다 내놓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끄집어 내놓으면 항상 이렇게 저는 이렇게 끄집어 내놨죠. 이렇게 제어판. 이 제어판을 쓸 일이 아주 많아서 저는 이 제어판을 밖에다 끄집어 냅니다. 자, 이건 일단 지울게요. 삭제. 이 제어판 앱에 보면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소리. 우리 또 사운드 매니아들. 이 소리를 또 밖으로 끄집어 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저처럼. 역시나 이것도 저는 이렇게 밖에 미리 빼놨습니다. 바로 가기를 좀 더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 소리를 두 번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면 요창이 떠요. 그 어떠한 고급 DAC를 사지 않는 이상은 이 리얼텍이 대부분 컴퓨터에 보드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 가장 저렴이 헤드폰이나 저렴이 이어폰을 가지고 서라운드를 하는 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스피커 구성, 사용하는 기본장치 설정 이런 게 있죠. 이걸 일단 기본장치 설정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 이어폰이든 뭐 스피커든 헤드폰이든 그 뒤에 단자, 백단자 어디든지 그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6개의 사운드 포트 중에서 이 녹색이 들어가는 요 밑에 포트, 전면 FR, 프론트 스피커의 FR 버튼. 이쪽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이 컴퓨터도 여기 보면 이 버튼, 여기 보면 녹색이 들어가는, 빨간색, 분홍색 같은 거 아니고 이 녹색이 들어가는 요 가운데. 모든 컴퓨터는 똑같다. 여기 가운데 녹색이 들어가는 요 전면 FR 프론트, 여기에다가 꽂아주시면 돼요.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주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죠. 자, 그분들을 위해서 일단, 자, 이렇게 하면 요 전면 스피커를 쓸 수 있습니다. 저기다가 헤드폰을 꽂으면 헤드폰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걸 기본 장치로 꼭 하셔야 됩니다. 기본 장치. 지금 기본 장치가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아까는 그 마크가 썼죠. 제가 뭐 예를 들어 다른 사운드 카드나 이런 걸 꼈을 때도 역시나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기본 장치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얘도 역시나 다시 원래 상태로 기본 장치로 설정.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 장치로 설정을 해야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일단 스피커 구성, 이거 중요합니다. 저 디포트에다가 이것저것 아날로그로 다 꽂아가지고 7.1 서라운드, 5.1 서라운드 다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저는 가상 서라운드를 즐기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 누르시면 안 돼요. 이렇게 4채널, 5채널, 7채널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처음부터 컴퓨터가 알아서 분리를 다 시키는 식으로 이렇게 인지하기 때문에 저 포트에 다 꽂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스피커들이. 이거는 제가 초창기에 저의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해서 서라운드를 저렴하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상 서라운드를 가장 효과적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스테레오. 가상 서라운드는 스테레오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귀는 2개입니다. 인간의 귀는 2개죠. 이렇게 2개입니다. 2개를 이미 이렇게 가상화된 사운드를 던져줌으로써 우리 뇌가 인지하게 만드는 게 가상 서라운드이기 때문에 꼭 2채널,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해서 맞추셔야 돼요. 이거 5.1로 맞추셔놓고는, 이렇게 5.1로 해놓고는 가상 서라운드 키면 소리 이상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역시 가상 서라운드 못 쓰겠네. 안 됩니다. 스테레오입니다. 꼭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다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이제 음질 또는 비트레이트 설정이죠. 속성 들어가시면 여기에 보면은 고급, 그냥 제일 좋은 걸로 들으세요.
요즘 컴퓨터들이 워낙 그 CPU들이 성능이 좋기 때문에 24비트 192 192,000Hz 192로 맞춰 놓으셔도 뭐 음악 듣거나 그런데 아무런 문제 없고요. 저처럼 이제 고음질 음향을 듣는 이런 사운드들 이런 어플리케이션 깔아가지고 즐기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나 이 설정이 되게 중요하죠. 이런 고가의 DAC를 구입을 하셔서 아니면 또 이렇게 외장 DAC를 구입을 하셔서 연결하셔도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꼭 이 속성에 들어가셔서 16비트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제일 좋은 음질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린 지금 가상 서라운드를 할 거잖아요. 가상 서라운드를 만약에 돈을 더 들이고 싶지 않다, 그냥 난 이어폰, 싸구려 이어폰, 굴러다니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하고 싶다, 이런 거 굴러다니는 걸로 하고 싶다 그러면 얘가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맞춰놔도요 자동으로 제가 공간 음량, 이게 돈을 결제를 안 하는, 여기 보면 윈도우즈 소닉 있죠? 이게 결제를 안 해도 기본적으로 윈도우에 내장된 서비스로 5.1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제일 품질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됩니다. 5.1 가상 서라운드가 돼요. 이걸로 만약에 한타 치고, 자, 이걸로 적용을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컴퓨팅의 그 CPU 성능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24비트 192로 했다고 그래도요, 자동으로 16비트 이걸로 바뀌어요. 나중에 보면 프로세싱이 이제 이게 높아지면 실시간으로 계산하는데 좀 무리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자동으로 바뀌어서 또 다시 또 음악 들을 땐 다시 이렇게 바꿔주는 반복적인 작업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저는 결제를 한 돌비 애트모스와 DTS 헤드폰 X가 있죠. 돌비 애트모스로 해도 역시나 이렇게 즐기시고 해도 나중에 보면 고급에 가보면 이게 어느 순간 16비트로 떨어져 있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돌비 애트모스도 16비트 48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나중에 돼 있더라고요, 자동으로. 자, 대부분의, 제가 보면 대부분의 가상 서라운드가 다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구입한 DTS 헤드폰 X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렇게 즐기시다가 보면 고급에다 다시 확인해 봤더니 세상에나 24비트 48로 고정돼 있더라. 물론 처음에는 192로 해놨죠. 하지만 24비트 48까지는 DTS 헤드폰 X가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맞춰 놓겠습니다. 적용. 자, 16비트와 24비트 차이는 확실히 차이가 나요. 음질에서. 음의 그, 뭐랄까요. 그 수많은 소리가 들어갔을 때 또는 그 소리가 커졌을 때, 뎁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확 줄어들고 뭐 늘어나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설정은 끝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본적인 윈도우에 있는 리얼텍 이걸 가지고 하는 법을 제가 지금 방금 가르쳐드린 거예요. 이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어떠한 것도 가상 서라운드를 즐길 수 없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스피커 구성이다. 스테레오로 해야 된다. 그리고 좋은 음질을 듣고 싶으면 속성에 들어가서 고급에 들어가서 이것을 24비트 48 정도는 받쳐놔야 좋은 음질로 서라운드를 즐길 수 있다. 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어떤 영화를 틀면 얘가 서라운드로 지금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 파일이, 이거를 제가 그 팟플레이어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팟플레이어 정말 많이 쓰거든요. 이거 좋습니다. 팟플레이어를 처음에 구입하면요. 자, 일단 스톱할게요. 자, 팟플레이어를 처음에 구입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세요. 팟플레이어를 실행시킨 후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여기 보면 소리가 있어요. 소리. 요거에 보면 소리 처리가 있습니다. 요게 처음에 팟플레이어 구입해서 처음에 실행시키면 이게 노멀라이즈가 켜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소리 처리에 이렇게 노멀라이저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 설정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노멀라이저가 뭐냐면 소리를 평탄화 시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공포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 깜짝 놀랄 때 보면은 갑자기 우리가 소리가 빵 하고 터질 때가 있죠.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 소리의 높낮이에 대해서 이 작업자가 소리를 빵 하고 놀래키기 위해서 볼륨을 더 넣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볼륨이 10까지 있다고 하면 한계치가 그 10에 맞춰서 소리를 낮춰놓고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공포 영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코미디 영화 같은 경우가 한 5에서 4에서 대사가
데시벨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보통 공포영화는요 대사가 2에서 3에서 대사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데시벨이. 왜냐하면 이만큼 남겨놓는 거죠. 사람들은 이 2, 3의 대사가 들리게 하기 위해서 볼륨을 올려놓는 거예요. 각자의 그 집에 있는 앰프에 볼륨을 올려놓으면 대사가 들리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놀래키는 장면에서 이 볼륨 10을 쓰는 거죠. 빵! 하고 터트려버리는 거죠. 깜짝 놀라게. 그럼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는 기본적인 그 소리에 저희 설정들이 있는데 약속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게 바로 이 노멀라이즈입니다. 그걸 무시해버려요. 노멀라이즈를 하게 되면 컴퓨터가 계산을 합니다. 소리가 대사가 이만큼씩 들리잖아요. 대사를 이만큼씩 올려버립니다. 대사가 되게 커져요. 그리고 빵 터트리는 것도 놀래면 안 되니까 얘도 대사의 소리에 맞춰서 빵도 10에 맞추고 대사도 10에 맞춰요. 그러면 실제로 조용해야 될 영화가 노이즈가 갑자기 확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 10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 기본적인 사운드 레벨이 시 하는 그런 그 잡음이 같이 들어오면서 대사가 진행되다가 조용한 대사로 녹음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다가 빵 터져야 되는 것도 놀래야 되는데 그냥 빵 하고 끝나요. 예, 이런 경우에 대사가 잘 안 들릴 경우에는 요거 노멀라이즈를 하게 되면 대사는 아주 명료하게 잘 들리죠, 영화가. 하지만 그 영화의 작업자들이 만들어 놓은 각종 그 사운드에 아주 제대로 된 그런 표현들, 레벨 표현이라든지 압의 표현들, 기본적인 사운드 테크닉들이 제대로 표현이 안 돼요. 이 노멀라이즈를 꼭 끄셔야 됩니다. 꼭 끄세요. 이걸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소리 처리에 노멀라이즈를 꼭 꺼라. 그리고 끈 상태에서 듣다가 소리가 너무 안 들린다. TV 같은데 이런 TV들에서 들어야 되는데 소리가 너무 안 들린다 싶으면 이 노멀라이즈를 키면 소리가 잘 들릴 겁니다. 대신에 이제 그런 멋진 효과음하고는 거리가 멀죠. 자, 노멀라이즈가 끈 상태에서 방금 제가 퍼퓸 이 영화에 지금 현재 공백 부분을 좀 플레이 했잖아요. 이 영화의 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보면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그 내재된 사운드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재생정보 이걸 꼭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6채널이 6채널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안에는 사운드 코덱이 DTS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6채널이 6채널로 표현이 되고 있다. 이 영화의 지금 이 파일의 기본적인 내재된 속성입니다. 자, 이거를 먼저 보기 전에요. 먼저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환경 설정.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환경 설정 들어가십니다. 여기에서 사운드. 여기 보면 영상 코덱 설정도 있고 사운드. 다른 거 안 건드려도 되는데 이 소리에 들어가서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출력 채널을 지금 현재 처음에서 하면요. 뭘로 되어 있냐면 이 스테레오로 되어 있어요. 이거 스테레오로 되어 있으면 서라운드 안 됩니다. 자, 요거를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세요. 여기 보면 원본 그대로 출력. 매우 중요합니다. 출력 채널 원본 그대로 출력. 둘 다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세요. 그래야 이 내재되어 있는 그 서라운드의 그 안에 코덱을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적용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셔야 이제부터는 가상 서라운드든 아니면 여기에 뭐 연결된 앰프를 통해서 뭐 서라운드 스피커를 사용하든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안 걸리는 상태에서 이게 이 스테레오로 돼 있는 이 상태에서 그냥 하시는 순간 계속 서라운드는 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꼭 원본 그대로 출력으로 바꿔 놓으셔야 된다. 이걸 안 가르쳐 줘요, 사람들이. 자, 이 상태가 되면 온전히 이 영화에 아까 내재되어 있던 재생 정보에 온전히 내재되어 있던 이 6채널을 6채널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그 사운드에 제가 결제를 했던 공간 음량 여기에 뭐 돌비 애트모스를 하셔도 되고 공간 음량을 DTS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헤드폰이나 이어폰 가지고 가상 사운드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싶어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대부분 좀 어렵게 설명이 돼서 잘 모르는 것들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 소리에서 내가 원하는 DAC가 됐든 뭘 하든 아니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던 리얼텍을 쓰던 간에 중요한 것은 속성에 들어가서 스피커를 스테레오로 꼭 바꿔주고 여기에 24비트 44나 48까지 되더라. DTSX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게 16비트로 떨어지더라. 이렇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자, 대부분 그렇지만 저는 이제 DTS를 요즘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14비트 뭐 이렇게 아무리 높여놔도요. 사실 떨어집니다. 44로. 그렇더라. 자, 그 다음 스피커는 꼭 스테레오로 해놔라. 이게 중요하다. 이어폰이나 헤드폰 가상 사운드를 하려면 절대 안 된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선택하시면 안 돼요. 스테레오입니다. 그 다음 팝 플레이어에서 소리에서 노멀라이즈를 일단 꺼라. 소리 처리에 노멀라이즈 이게 꼭 꺼 있는 상태여야만 된다. 그 다음에 팝 플레이어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원본 그대로 출력을 바꿔놔라. 이 두 개. 소리에 들어가서 원본 그대로 출력.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재생 정보에 들어가서 보시면 6채널이 6채널로 아웃되는 걸 볼 수 있다. 그 다음 소리에 내가 원하는 공짜로 주는 헤드폰 소닉을 들어도 5.1채널 나온다. 하지만 더 박력 있게 제대로 된 걸 들으려면 애트모스나 DTS를 구입해서 쓰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